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소울푸드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밤이 지금 늦어 갑니다.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역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뭔가 할 일을 한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좀 무료하네요. 이렇게 쉰다는 자체가. 빨리 또 월요일 날 또 저희 센터에서 또 저희 회원분들 만나 뵙고 또 밖에 외부 수업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또 시원하게 또 차를 몰고 저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새로운 또 얘기를 저도 전해드리고 저도 또 배우고 오는 또 소중한 하루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일요일 저녁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특히 학교 다닐 때는 이 일요일 저녁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요일 학교 가기 싫어서 특히나 월요일 때 보면 시험을 많이 치죠. 영어 단어 시험이나 뭐 외워야 되는 것들, 자 그런 걸 이제 테스트 하는 날들이 많아서 일요일 밤이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요즘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니까 빨리 또 내일이 와서 빨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네요.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이 책을 또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어렵고 영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 롭상 람파의 영적인 체험이 이렇게 적혀진 책이라서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제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불편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더 알고 싶고 어떤 느낌이라면 어떤 느낌이냐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하겠다. 도저히 만약에 옛날 어떤 책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안 읽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이런 영적인 얘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준다는 느낌, 더 알고 싶다는 자, 그런 어떤 자극제로 느껴지네요. 참 공부를 제대로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명상 수련부터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차크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 차크라를 많이 아시던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 기수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도 수련에서 기수련을 하게 되면 7개의 단전이라 해서 차크라와 똑같습니다. 에너지의 어떤 구멍들인데, 자 차크라에 대해서 이 롭상 람파가 설명한 간단한 얘기를 공부를 잠깐 하고 제가 살면서 겪었던 자 인생의 모든 인연들이 가르쳐준 진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롭상 람파는 어떻게 차크라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크라 먼저 6개의 차크라를 살펴보자. 마치 수레바퀴와 같은 6개의 차크라, 곧 심령의식 중추가 척추를 따라 늘어서 있다. 이 중추들은 우리의 원인체를 좀 더 상위의 육체, 좀 더 상위의 중추들과 접속시켜 준다. 어떤 사람들은 차크라를 연꽃이라 부르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레바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어떤 종교는 차크라를 특정한 상징물로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 수레바퀴로도 연꽃으로도 인식될 수가 있다. 6개의 차크라는 척추를 따라 자리하고 있지만 마지막 7번째 차크라는 대뇌 중앙에 있다. 여기에 2개를 더 합하여 차크라는 총 9개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9가지 지식을 받아들일 계제가 아니므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데는 7 차크라만을 논하고 있다.
오라를 보면 각각의 차크라로부터 온갖 다양한 색채가 소용돌이쳐 나온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방사되는 오라의 유형과 색채가 크게 다르다. 첫 번째 차크라는 배설기관에 가까운 척추 기저에 있다. 두 번째 차크라는 생식기 높이에 있다. 세 번째 차크라는 배꼽 높이에 있다. 네 번째 차크라는 심장 높이에 있다. 다섯 번째 차크라는 목구멍 높이에, 여섯 번째 차크라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자, 신화에 의하면 열등한 사람은 척추의 가장 낮은 부분에 의존한다고 한다. 첫 번째 차크라, 인간은 쿤달리니, 즉 생명 에너지를 심장 차크라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진보하지 못한다. 인간은 쿤달리니를 심장 차크라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진보하지 못한다. 정말로 만족스러운 진보를 이루려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보내야 한다. 만약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보낼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지금 지상에서 마지막 삶을 살고 있음을 아주 확실하게 자각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고, 조금 또 새로운 어떤 영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차크라. 자, 그리고 우리는 생명 에너지 쿤달리니가, 자, 우리의 심장에 존재하는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올 때, 자, 모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여섯 번째 차크라 또는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자, 인단과 백회죠. 자, 끌어올렸을 때, 특히 백회까지 우리 에너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는 마지막 윤회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윤회자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당연히 끝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롭상 람파의 영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구입하셔서 여러 가지 영적인 비간접적인 또는 마음의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즘은 이제 제가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나간 세월 동안 저와 많은 인연을 했었고, 또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것을 지금 한번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우리에게 많은 인연을 보내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므로서 그 속에서 각각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깨달음을, 각각의 깨달음을 다 주셨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자,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른 어떤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사명을 다 다르게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예를 들면 제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동안 제가 배워야 되는, 제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그 몫은 개개인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인연들, 제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나에게 꼭 맞는, 딱 맞는, 내가 꼭 필요한 깨달음이다라고,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깨달음과 나의 경험은 여러분의 깨달음과 완전히 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만나는 인연마다 다 나에게 꼭 맞는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 그 인연들이 나타나고, 그 인연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 자,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영적 진화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이가 저랑 똑같은데 인연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26, 5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그 의상실이라는 곳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의상실을 요즘 부티크라고 표현하죠.
디자이너 샵입니다. 디자이너. 자, 원단을 직접 뜨고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어떤 그 부티크 샵입니다. 패션 샵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그 사장님의 여자 사장님의 조카였습니다. 조카였는데 자, 이분의 삶이 오늘 갑자기 생각나네요. 굉장히 이 인물은 별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인데 근데 여자가 못생겼는데 이 끼가 굉장히 많은 얼굴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시면은 얼굴은 참 못났는데 굉장히 끼가 있는 오묘한 느낌의 여자, 새끼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새끼.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23살인가? 하여튼 23살인가 22살에 손을 보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남자와 이렇게 같이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이 돼서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랐는데 하여튼 굉장히 새끼가 이렇게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 분이.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이 여자분은.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해서 옷도 사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더라고.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선봐서 결혼을 하고 그 아기도 임신하고 하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그 애들이 딸하는 아들 하나였는데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렇고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중장비 이런 이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토요일 날인가 토요일 아침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딸아이인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이제 운동회인데 운동회 날 이제 부모님들이 다 가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일이 있으니까 잠깐 일 보고 이제 늦게 이제 운동회 오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과 따님 이렇게 이제 운동회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자, 그때 이제 인생의 큰 어떤 비바람을 맞게 된 거죠. 남편이 잠깐 일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기계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비참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기계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느끼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은 완전히 앞이 캄캄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례식도 저도 가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남자와 사이에 굉장히 이 여자분의 새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나이트클럽도 놀러를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늦게 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편한테 만족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풀기는 풀어야 되고. 자,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쥐고 안 놔주고 맨날 어디냐고 전화하고 왜 안 들어오냐 전화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폭발 일보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제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여자분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먹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때 이분이 이제 아동복 가게를 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었는지 돈은 이제 없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저보고 이제 의논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게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왔다. 이걸 네가 빌려줄 테니까 써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 돈을 내가 써도 될까 안 될까 뭔가 찝찝하다 하면서 그걸 저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뭔가 사실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참 정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죠.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참 강하죠. 자,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꼭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 하필이면 좋은 돈도 아니고 사람 목숨값으로 바꾼 돈을 가지고 왜 가게를 확장하려고 빌려서 그것도 확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들으면서도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 이제 돈을 빌려서 또 가게를 확장한다니까. 자,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한 2달, 석 달 있다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사망하고 나면서 이제 산재 뭐 이런 데서 보험금이 제법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다 끝나고 자, 이제 이 여자분이 그 지금 전에 살던 집에서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그 여자분이 한 35, 6 됐죠. 굉장히 젊은 나이죠. 애 둘 넣고. 그 살던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새 거를 사서 이사를 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자기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자, 그랬는데 이제 시댁의 식구들이 이제 시누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의논을 참 많이 해서 제가 그 사연을 다 압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커피를 한잔 해서 만났는데 남편 사망보험금을 시누이들이 그 시어머니를 자꾸 꼬셔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 사망보험금을 어머니한테도 일부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 때문에 굉장히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 정말 이제 두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싸움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뭐 마음 공부가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참 그 모습이 참 한 사람이 저렇게 떠났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아내라는 사람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분이 시댁의 등살에 못 이겨서 돈을 뭐 몇천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애들 둘은 멀리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친척 중에 외국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알아보고 아이들을 일찍 이렇게 유학을 이제 유학 아닌 유학 이민처럼 보낸 거죠. 보내고 자기는 여기 남아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자기는 여기 남아서 술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술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참 새끼가 있다 저 여자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죽은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그 돈을 받아서 그 남편 보상금을 받아서 술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술 장사 아무것도 몰랐지만 뭐 마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기가 차더라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울산 가서 많이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울산의 경기가 워낙 뭐 그때 당시에는 워낙 좋았죠.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지만 뭐 십몇 년 전에 뭐 20년 전만 해도 울산 하면 굉장히 경기 좋은 곳이죠. 월급도 굉장히 이렇게 높고.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울산에 가서 술 장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얘기를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좀 이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 아니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아니 뭐 한 49제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렇게 절에 가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닦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안정을 찾아라. 안정을 찾고 물론 뭐 자식 둘한테 내가 이제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나도 생활해야 되고 물론 보험금은 나왔지만 뭔가 이제 생활 전선에 내가 가장이 되다 보니까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49세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특히나 장사도 술 장사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정말 술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었죠. 본인이 본인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근데 뭔가 이게 지금 느낌이 참 아니더라라는 걸 그때 강하게 느꼈죠. 다른 돈도 아니고 남편이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내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한 십몇 년 그 소리를 듣고 10여 년이 흘렀네요. 지금 뭐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돈을 다 잃고 남자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울산으로는 간 것 같고 느낌에 술 장사 하려고 이제 술집을 차렸겠죠. 했는데 아마 오래 못 가서 그 여자분이 남자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피해를 많이 보고 상심에 젖어서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지만은 사주에도 악부 사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반듯하게 잘 흘러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특히나 부부, 어떤 남자,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결혼을 늦게 한다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결혼은 요즘은 이제 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옛날에는 결혼 정년기 해서 뭐 20대 후반도 20대 후반을 넘기면 안 된다. 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정말 결혼은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된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깨어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30이다 40이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거죠. 자,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바람기 많은 사람, 남녀 다. 자, 우리는 남자가 바람을 자주 많이 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서 바람을 필 때, 자, 어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과 바람을 핀다? 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생각보다. 자, 의외로 일반 가정주부, 일반 어떤 회사에 있는 우리 동료들, 자, 의외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과 동시에 내 아내도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뭐 유흥업소에서 바람을 피는 확률보다, 자,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회사 안에서 자주 보는 우리 동료, 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주위의 지인들, 자, 생각외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주부, 평범한 아저씨들, 자, 이런 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더라라는 게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사로 바람 피는 게 뭐 스포츠 하듯이 잠깐 뭐 몸 한번 풀고 오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뵀는데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나의 성에 대해서도 또는 나의 결혼관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결혼 생활 자체가 깨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식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숨어서 잘하면은 잘한다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정도에 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식도 그 영향을 반드시 받아간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갑자기 그 여자분의 생각이 났네요. 물론 뭐 결혼 생활에 누가 잘못이 있다 한 사람만 절대로 지적할 수는 없겠죠. 뭐 어떤 운명적인 그런 환경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어떤 지나친 바람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와 인연이 돼서 그냥 이렇게 이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써 이별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깊이 있게 내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갈 때 내가 혹시 저 사람을 저렇게 보내지는 않았나라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최소 3년은 내가 정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 공부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공부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공부를 하지 않고 아유 그냥 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네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다시 또 어떤 벌어먹는 일로, 먹고 사는 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정말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집에도 그때 참 기억나는 게 줄초상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 있습니다. 좋게 아름답게 죽는 것도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동감합니다.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동감이 가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1년도 안 됐죠. 그 집안에 이 여자 쪽에 삼촌이죠, 삼촌. 삼촌이 아니라 여자 쪽에 하여튼 친척인데 그 친척분이 한 번 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나이가 그래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줄초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 정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의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을 안 해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집안에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모두 다 지금 안전벨트를 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남긴 흔적을 뒤돌아보는 그런 공부도 해야 되고, 나는 인생을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라는 어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모든 가족이 다 가지셔야 되고, 특히나 배우자를 그렇게 잃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큰 공부가 왔다라는 거죠. 아주 큰 공부가.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넘기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또 무슨 생업의 전선에 바로 뛰어들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생업에 뛰어들더라도 반드시 마음 공부, 아니면 뭐 어떤 종교에 가서 한번 지금 내가 벌어진 이 얘기들을 신중하게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간 가면 있겠지라는 식으로 또 흘려보냈다가는 내 인생에 더 큰 무게가 하나가 더 내려온다는 거, 그 공부를 깨칠 때까지 하나가 더 온다는 거 명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또 다른 이제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내가 그런 일을 비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분도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먼저 친구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경험했잖아요. 가까이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너에게도 이 일이 지금 바로 닥쳤다라는 사인입니다. 친구가 이혼을 해서 이혼 법정에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 증인으로 서달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에 우리가 못 이겨서 막 증인을 서로 법정을 간다든지 자꾸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이제 이혼 때문에 법정에 설 일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또 요즘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신용불량. 신용불량으로 친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통장을 만들지 못해서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계속 이런 것을 같이 내가 도와주고 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함께 이 에너지를 이렇게 함께 동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일이 가까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전조 형상들이 나에게 왔는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큰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양심껏 한 걸음씩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지불 금액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만 내가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께 내가 일한 만큼만 하느님이시여 주십시오. 내가 일한 만큼만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악을 뿌렸다면 악을 받고 선을 뿌렸다면 선을 받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는 양심의 기도를 하늘 앞에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심 있게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어떤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